원장님 항상 아이 발달에 있어서 대사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대사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사라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 어떤 생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이 소화가 돼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돌아간다. 에너지가 이제 많이 소모되는 이제 기관이 뇌, 그다음에 심장. 평생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아마 공급이 끊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기능 자체가 문제가 돼요. 급격한 이제 위기 상황이 온다면 우리 몸은 모든 에너지가 뇌하고 심장 쪽으로 몰려서 일단 사람을 생존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은 대사다. 물질 대사, 영양 대사 뭐 여러 가지로 나누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에너지 공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장님, 대사랑 아이의 발달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제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제 세 가지잖아요. 그 물질이 이렇게 대사될 때 효소가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효소가 없다, 아니면 조효소가 없다. 그래서 대사가 안 되면 대사 안 되니까 한 가지는 되게 너무 많이 올라가죠. 그 다음 대사 물질은 부족하죠. 어떤 것은 너무 많고 어떤 것은 너무 부족한 이런 것이 이제 대사의 문제다. 뇌나 주요 그 장기에 손상을 입기 전에 우리가 막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아이 때 대사가 없으면 성장에도 영향이 끼치고 그게 누적되면은 성인이 되기 전에도 어떤 큰 문제가. 그렇죠. 우리가 막 음식 먹었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지금 바로 먹은 것이 재료가 돼요. 그것이 대사가 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을 지금 좀 돌린다? 그렇게 하면 한 4시간 정도. 그럼 4시간 후에는 심장이나 뇌가 어떻게 가동하나?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됐다가 음식이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사용해서 에너지로 써요. 6시간이 지나서 음식이 전혀 안 들어온다. 아니면 음식을 먹어도 다 토하거나 설사를 할 경우는 안 먹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몸은 지방산을 에너지로 써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간에서. 근데 이런 효소가 부족하거나 조효소가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 뭐 경련을 한다든지 아주 아이가 크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사 질환은 눈이 먼다든지 아니면 같이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사망했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사 질환하고 연관돼요. 그리고 발달이 떨어지거나 너무 집중력이 조절이 안 되고 막 과다 행동, 이 신경 전달 물질 생성도 전부 다 대사 질환하고 연관이 돼요. 원장님, 발달 증진을 위해서는 대사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대사 질환이 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대사 안 되는 거를 좀 제한해서 줄이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근데 이제 그 대사 질환 이런 것도 아닌데 이제 선천적으로 대사 검사했는데도 아무 이상도 없는데 애가 발달도 늦고 말도 늦고 주의가 산만하고 행동이 과다하고 뭐 잠을 못 자고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뭐 이렇게 이제 올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아기한테 필요한 것이 충분한가? 뇌가 가동할 만한 에너지가 충분한가? 아니면 과다한가?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아주 심하지 않으면은 아기 때는 너무 멀쩡하고 괜찮았는데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지 또래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들으면 갑자기 이제 병원을 찾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영유아 검진을 하니까 아이가 이제 발달이 이상이 있다는 거를 거기서 좀 지적을 당하니까 부모님들이 그 관심이 옛날 같지 않아서 일찍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대사질환 이런 것들이 1962년 이후부터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를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왜 살다가 발달이 떨어지다가 또 뭐 경련을 하다가 왜 사망하는지 이런 거를 잘 몰랐었어요.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의 손천성 대사질환 검사가 무료로 된 지가 한 2년 정도 돼요. 이런 거 잘 이용하고 일단 이런 병들이 발견됐다고 통보를 받았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게 진짜 병인지 병이면 어떤 병인지 치료 방법이 있나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를 좀 확인해야죠.